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딱 그랬는데요. 그동안 랠리를 이끌었던 2차 전지주가 멈칫거리자 어느새 제약바이오주가 바톤을 이어받아 나옵니다. 최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어제 무차별적인 랠리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제는 1% 넘게 각각 올랐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 시장 연이틀 빠졌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4% 넘게 빠지고 또 반도체 종목군들이 부진하면서 1%대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역시도 밀림세 보여줬습니다. 유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WTI 국제유가가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4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또 유럽 천연가스가 호주 공급망 우려로 30%대 폭등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 흐름 역시도 우리 시장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 어제는 강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강세를 연출했는데 지금 간밤에 뉴욕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장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함께 하시면서요. 실시간 방송도 보시고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지금 바로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목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연이틀 밀렸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좀 오늘도 이 무지수의 신용 등급 강등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에다가 뭐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가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제 대출 위험 상승 등을 좀 이유로 미국 10개 지방 은행들의 좀 등급을 강등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피치뿐만 아니라 무디스마저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투심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올해 봄쯤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좀 시작했던 이런 금융 위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까지 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엑슨모빌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이제 미국 7월 CPI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점, 그리고 주요 곡물들의 가격이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3%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뺀 이제 근원 CPI만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드 의원들 몇몇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를 좀 지켜본다는 이런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고용 지표는 둘째치고라도 이번 달에 발표되는 이런 물가 지표들이 저는 좀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느리기는 했어도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흐름을 확실히 좀 보여줬었거든요, 시장이. 근데 이번에 이번에 발표한 CPI나 내일 발표하는 PPI 발표는 좀 예상치에 딱 부합만 해줘도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너무 빠르게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또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에다가 미국의 휘발유 재고까지 좀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WTI 같은 경우에는 1.8%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4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추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때 다시 한번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다가 오늘 좀 이제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좀 많이 폭등을 했었죠. 이런 점도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반도체 이런 세 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미국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해서 악용하려는 이런 우려 국가들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중국은 미국의 우려 국가가 됐습니다. 홍콩이나 마카오도 좀 포함을 해가지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AI나 양자기술, 반도체 관련된 중국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이런 미국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 등을 이제 좀 신고를 해야 되고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이제 투자를 금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다, 디리스킹 차원의 결정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 이런 결정을 쉽게는 좀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또 히토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하단 자막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등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투자 제한 행정 명령을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쪽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디플레이션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유가가 올라갈 분위기가 아닌데도 오펙 플러스에서 어쨌든 공급적으로 좀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유가도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오늘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엔비디아가 간밤에 4.7% 이렇게 빠졌잖아요. 또 이런 안 좋은 뉴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나 빠졌고 마이크론도 1% 넘게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만 오늘 조금 악영향을 장초반에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블록스 이게 게임 플랫폼 업체인데 어제 주가가 아주 많이 빠졌네요. 네, 로블록스가 어제 21% 넘게 좀 빠졌습니다.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들한테 좀 인기 있는 이런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분기보다는 22%나 증가를 했지만, 그만큼 이제 좀 손실폭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 그리고 이용 평균 일일 이용자 수가 25%나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한 명당 평균 예약 매출이 3% 감소한 점이 좀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레드부시의 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블록스의 매출은 좀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익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10대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게임에 돈을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디즈니도 방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면 층에서는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력 사업인 OTT 부문에서는 이제 구독자 수가 7.4%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리그인 크리켓 리그 중계권을 좀 상실한 게 구독자 수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북미 내에서도 이제 구독자 수가 좀 소폭 이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OTT 사업에서 손실이 누적이 되니까 콘텐츠 제작을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인력을 감축하는 이런 구조조정 덕분에 좀 순손실은 큰 폭으로 줄였다는 점인데요. 앞으로도 인력을 줄이고서 콘텐츠 예산도 55억 달러 가량 줄이겠다고 합니다. 디즈니 측에서는. 자, 그리고 오늘 펜 엔터테인먼트가 잠시만요. 자, 펜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좀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디즈니의 자회사인 이 ESPN이랑 10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스포츠 베팅 사업을 좀 키워갈 예정입니다. ESPN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이제 스포츠 베팅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15억 달러를 현금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5억 달러는 팬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런 신주 인수권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소식에 오늘 드래프트 킹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급락했다. 경쟁사인 드래프트 킹스는 오늘 좀 급락했다. 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즈니 관련해가지고 이제 3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 OTT 회사들 우리 주가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먼저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자, 미국 쪽에서 지방은행 이슈 때문에 뭐 미국 은행들도 좀 빠지고 있어서 우리 은행도 오늘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뭐 엑슨모빌이나 이런 주가들이 좀 에너지 주식들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관련해서는 반대쪽에 있는 항공주들이 좀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또 간밤에 항공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공주 좀 조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골드만삭스에서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 업체 상승률이 한 50%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태양광 업체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3% 넘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태양광 업체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달러 대비 달러로 보니까 벌써 이제 3만 불대 조금 멀어지네요. 네, 이제 3만 달러 근처까지 좀 왔었다가 지금은 29,000달러에서 좀 움직임이 있는데, 아무래도 무디스가 이제 미국 중소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좀 하향함에 따라서 대체 자산으로 좀 부각받으면서 어제 이제 3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다라는 이유였었고,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발표되는 지금 구간에서 좀 추세를 돌려줄지 이런 변곡점이 확인이 될지 좀 확인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발표되는 이 7월 CPI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난달처럼 별다른 움직임이 좀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더 크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지금 흐름이 좀 전반적으로 약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금방 윗골이 달고 이제 음봉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할 시점은 아니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나가면서 본인이 생각한 목표가, 순저가 터치하면 꼭 매도를 하시고, 뭐 욕심은 금물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말이죠. 최근에 보면 감독 체계도 조금 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관련해서 ETF 상품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페이팔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좀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페드 측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이런 은행권을 상대로 새로운 감독 체계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운영 위험, 그리고 사이버 보안 위험, 유동성 위험, 불법 금융 위험, 뭐 소비자 보호 위험 등 이제 각종 위험 요인들을 확실하게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페드에서도 이번 감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금융혁신을 좀 빠르게 가져오면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 보장을 위해 이런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 테라나 루나 같은 사례를 보고 발빠르게 좀 대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빠르면은 올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뭐 바네크 같은 이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뭐 7월에만 8개의 신청서를 좀 제출했기 때문에 글로벌 ETF 전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SEC가 이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이번 가을까지 9건의 신청을 한꺼번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블랙록 CEO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라 가지고 SEC 의장이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 신청들을 좀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같이 나와지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혜성 전문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장 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흑자 전환인데 어닝 미스, 터닝 포인트 못 찾는 LCC주로 헤드라인을 장식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천연가스 역시 폭등을 했습니다. 항공주가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아메리카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1%대, 델타도 2%대 가까운 그 낙폭을 보여줬는데 오늘장 우리 시장의 항공주들의 움직임도 궁금하고요. 이 헤드라인을 가져오셨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풀어주실까요? LCC가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 2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국내 LCC 4사 모두 2분기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뭐 관련했을 때 2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적자 구간이에요. 적자 구간이지만 하지만 뭐 견조한 여객 수요 그리고 높은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공주를 보실 때 환율 그리고 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방 같은 게 워낙 눌려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방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너무 견조하다 보니까 이 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탑승률 자체가 84%입니다. 일반적인 항공사 손익분기점 자체가 한 70% 후반대 그리고 80% 초반대임을 감안을 하면은 2분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CC주들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LCC 관련주들 했을 때 5월, 6월 했을 때 굉장히 큰 기대감 안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특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갭을 띄우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첫 번째 시작이 티웨이 항공의 실적 발표가 난 다음부터 갭을 띄우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좀 잘못 잡혀 있다라는 우려가 아니라 컨센서스가 좀 잘못 잡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커버 증권사에서 평균가를 구하면 되는데 한 증권사에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의 영업이익이 700억 원대로 좀 잘못 기입이 되면서부터 사실상 그 부분에서 좀 처리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컨센이 좀 높게 형성이 되었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정도면 너무 실적 안 좋게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2분기 비수기임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이 구간에서 흑자를 냈고 특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공급도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때 항공사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리스한 걸 반납을 했고 그걸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주를 좀 넣어야 되는데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적인 차질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좀 더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실적 때문에 낙폭이 과해진 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항공사들의 성수기라고 보면은 1분기 그리고 3분기가 성수기 있는데 여름방학서부터 시작해서 추석 때까지 그때가 굉장히 피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일부 업황에 대해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상반기에 일본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억눌린 여행 수요를 하반기에 과연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여행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로도 500억 원대에서 700억 원대 사이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볼 그런 차례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시은 팀장님 상반기에만 일본을 2번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상반기에 4월인가요? 일본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일본이 PCR 검사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PCR 검사하는 줄 모르고 있어서 그냥 갔다가 거기 인하대병원인가요? 네, 거기서 긴급 수출했습니다. 비행기 결국 못 탔고요. 그런데 5월 이후부터 이제 인근 국가인 일본도 PCR 전격 해제하고 그에 따라서 더욱더 이제 지금 현재 일본 엔저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인접 국가들 위주로의 LCC가 더욱더 날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대감이 높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수기임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흑자로도 전환을 했고 아주 선방하고 있는데 지금 3분기가 더욱더 포인트가 강한 시점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항공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죠. 어떤 포인트 잡아볼까요? 방향성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코로나 피해주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 전환하게 되면서 흑자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만큼 더 좋아지는지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속도도 보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항공사를 비롯했을 때 뭐 여행이라든지 관련해 보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일본 쪽에 대한 수요인데 아무래도 엔저 효과 때문에 일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적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치는 코로나와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인에 대한 수요만 나오고 있었다는 점. 그런데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어제 단독 기사로 우리나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여행을 확정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단독 기사이다 보니까 뭐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기사이고 다른 언론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머릿속으로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단독 기사라는 내용만 달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긴 해도 언제 다시 한번 뉴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보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확정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한국 대사관에
한국행 중국인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보니까 사실상 뭐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 뭐 중국 인바운드 쪽, 뭐 카지노라든지 면세라든지 호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중국인 친구들 얼마나 목 빼고 기다렸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회복세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관련했을 때 뭐 좀 매출이 증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드 보복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사실상 K-팝의 위상도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중국 관광객들이 당연히 많이들 오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LCC 관련해서 항공주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조금 더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보통 뭐 대표적으로 LCC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중국 인바운드 수혜주 쪽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여행 쪽에서 LCC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중국 인바운드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지노 관련주로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카지노 관련주의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한 10월부터 일본 PCR 검사를 해제하고 그리고 비자가 되었을 때 10월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1월까지 상승세를 보였다가 1월부터 중국 간의 외교적인 노이즈가 있으면서 1월부터 다시 한번 하락세를 그리고 3월 사이에는 좀 반짝하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3월에서도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이 안 되면서 주가의 내리막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면세, 뭐 대표적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관련주들의 위치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수준과 비슷하게 위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이번 뉴스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게 중국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있어요. 흑자 전환을 했고 실제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에는 잊혀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일본 관광객들만으로도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안 돌아오고 있다라는 문제였는데 사실상 그 점이 트리거가 되면서 그러니까 오늘의 뉴스가 트리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풀어주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 랠리가 지난 10월처럼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세도 있고 호텔도 있고 카지노주도 있는데 면세 쪽으로 봤을 때 호텔신라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는데 주가의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트렌드 자체가 중국인들을 보면은 단체 여행보다는 개별 여행을 하는 트렌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세금을 환급을 해주는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을 감안을 하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또 압구정 관련했을 때 미용이라든지 성형 이런 쪽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미용 단체 관광도 있을 수 있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했을 때 국내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관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중국 모멘텀이 좀 적습니다. 물론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긴 한데 중국 모멘텀이 좀 적다 보니까 사실상 미용 관광을 가게 된다면 클래시스라는 기업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국내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원택이라는 기업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호텔이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했을 때는 카지노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VIP들의 매출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지금은 일본 VIP의 비중으로만 매출을 끌어올렸다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오고 중국 VIP가 돈을 쓴다면 매출은 더
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지노 관련했을 때 뭐 실적을 보면은 홀드율과 이제 드롭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에서 고객들의 돈을 딴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상대가 계속 이기기만 하면은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죠. 네, 계속 지기만 하면은 안 가다 보니까 사실상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는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을 더 업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드롭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롭백은 이제 고객들이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드롭백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율을 보게 됐을 때 아직까지 상반기를 보면은 GKL 같은 경우에는 17%,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10%의 중국인 비중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대비를 했을 때 30% 정도의 수준임을 감안을 하면 아직까지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카지노 관련주 했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사실상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사실상 실적 베이스로 보게 된다면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더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파라다이스라는 기업 자체가 일본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 베이스로는 파라다이스가 더 좋다는 점. 하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기업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관련했을 때 제주도에 카지노가 있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또 제주도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제주도 쪽에 대한 입국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관련했을 때 홀드율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입점객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월 2만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실적에 대한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호텔 같은 경우에도 빈방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호텔 부분도 그렇고 카지노 섹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카지노주랑 비교를 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적자입니다. 2분기 적자였는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 기업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수혜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매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중국이 사드 이후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봉쇄를 했었고요. 코로나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봉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도 그렇고 중국에 크게 기대지 않는 걸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죠. 뭐 북미향으로 좀 수출을 진행을 해본다라든지 유럽 쪽으로 한번 해본다라든지. 다만 아무래도 중국이 큰 손인 거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들어와 준다라면 계속해서 활발하게 산업을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매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 관광개발 이야기를 꼽아봤습니다. 호텔 쪽보다는 카지노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면세 쪽에서는 글로벌 텍스트 프리를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용과 성형과 관련해가지고 미용기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클래시스도 살펴봤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으로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그래도 LCC
LCC 항공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엔저란 말이죠. 항공 지금 뭐 유가 오르고는 있지만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LCC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 항공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특히나 눈에 좀 짚어보실까요? 사실상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LCC 종목군들 긍정적이다라는 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좀 골라보자면 진에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LCC 쪽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주가 위치 에너지가 낮았을 때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쪽이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항공주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을 때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기 전에 골라왔다 보니까 사실상 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객이 나오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좀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 저는 충분히 긴 관점으로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항공주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주가 위치 에너지가 낮다는 점, 두 번째로 2분기 실적 너무 좋았는데 저평가되었고 3분기 성수기임을 바탕으로 했을 때 LCC 관련했을 때는 지금 충분히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도 좋지만 하지만 진에어라는 종목이 1위이다 보니까 그 점에 좀 포인트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LCC 종목 가운데서는 진에어를 꼽아봤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뭐 간밤에 이슈가 나와 보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시세 분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뭐 속도는 더디지만 이 방향성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LCC 관련된 항공주 계속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털로 SK바이오팜 그리고 펀더멘털로 삼양식품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SK바이오팜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SK바이오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장주 반열에 좀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타이틀로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쪽에서 약간 멈칫거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트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평균으로만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은 어제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동반 강세를 해가지고 초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만큼 랠리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잠깐 이렇게 매기가 바뀌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즈를 안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가져온 이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사람들이 이렇게 왜 좋아할까요? 최근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림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비전을 많이 제시해주는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바이오텍으로서의 출발점에 지금 서 있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빅바이오텍의 출발점에 선 계기는 요겁니다.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뇌전증 전문의를 지금 주로 1차 타겟으로 하는데 일반 신경 전문의까지도 나중에 갈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시장에서 지금 처방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벌써 2분기에 말이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0% 이상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처방 수만 봐서도 2만 1,000건 이상이 지금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8.2% 되는 것 같은데 베스트 인 클래스랍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 쉽게 짧게 얘기하면요. 동급 최강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요구 아니면 전문의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 약물이라고 이제 자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을 개발해 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뇌전증 전문의한테 1차적으로 지금 처방을 받고 있는데 처방 수가 상당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고 마켓 시어,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은 이제 23년에 2만 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2만 1,000건이니까 지나갔죠. 근데 내년에 3만 건 정도 되면은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으로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 마진율을 보시죠. 마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90에서 95%예요. 그러니까 BEP만 넘어가면 어떻죠? 비용으로 나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EP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비용은 거의 고정돼 있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 여기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코플이 위에서 이제 SK바이오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올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10% 올렸네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이제 지나가고 있고 뭐 다 영업적자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적자는 4분기까지도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인수한 업체가 프로테오 반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분 60%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 R&D 비용을 많이 쓰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을 한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은 4분기까지도 적자가 이어질 거다. 오히려 4분기 가면서 지분법 손실이 더 많이 들어오면은 아니면 연결로 되면은 이 회사가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엑스코프리 여기 때문에 이제 BEP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 전환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SK 똑같은 분위기죠.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있다. 초대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8.2% 마켓 시어인데 이게 더 늘어나면은 뭐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마진 90에서 95%를 가진 이 약물이기 때문에 돈을 뭐 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비전을 강력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다 돌아가서 리포트를 열심히 썼겠죠. 그래서 아주 제목들을 근사하게 좀 다루고 내용들도 아주 근사하게 지금 포장을 해놨습니다. 처방 증가 가속화 여부가 관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벌써 6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앞으로는 모달리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더 많이 이제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이제 많이 쓰이면서 이 약물이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 병변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뭐 사용 건수, 처방 건수가 훨씬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캐시카우를 기대한다.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절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단 돈 들어오는 게 먼저죠. 투자는 아주 이제 2030년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회사에서는 어쨌든지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 만들어내는 기계, 거의 그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가 69,600원 5월 18일 날 저점이었네요. 쭉 이렇게 올라와서 벌써 1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뭐 업종이 다 올랐으니까 이제 오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관 외국인이 좀 샀거든요. 근데 며칠 쉬었어요. 여기 내려올 때 좀 쉬었는데 다시 쌍끌이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제 거래량이 상당히 또 폭증을 했습니다. 역사적 밸류를 밴드 보면 과거에 기대감이 많았다가 조금 많이 밀렸었죠. 제약바이오가 최근 2,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가 밑에
바탕으로 바닥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고개를 들었고요. 중앙 정도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많이 들어왔죠.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다. 분위기 좋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두 가지를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놨는데요. 한쪽에는 제약바이오주만 놨습니다. 이쪽만 먼저 좀 보실까요? PBR입니다. PER이 아니고요. PBR로 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28.5배니까요. SK바이오팜 상당히 높죠. 너무너무 높은 밸류입니다만 요즘 뭐 주식시장이 뭐 밸류 보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밸류 안 보고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바로 그런 예고요. 오른쪽에 제가 2차 전지주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넣은 거는요. 보시라 이거예요. 2차 전지주가 너무너무 비싸다. 비싼 거 모두 아시죠? 얼마나 비싸나? 에코프로비엠 예를 들면 PBR이 20배입니다. SK바이오팜 그거보다도 더 비쌉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 비싼데 일단 유동성들은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지금 10만 원대로 와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에 이미 근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 좋은 SK바이오팜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삼양식품입니다. 여러분 불닭볶음면 많이 드시나요? 오늘 비 오는데 면 먹으면 맛있을 수 있고 우리 PD도 맛있답니다.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매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삼양식품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농심 좀 내렸고 오뚜기 별로가 없는데 삼양식품만 조금 올랐네요. 2분기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주가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분기에 내수, 수출 모두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12%나 올랐고 영업이익도 13%나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근데 최근에 라면 가격 내렸잖아요. 근데 이 불닭볶음면은 매출비 등이 국내에서 한 50% 후반 정도 되는데 가격이는 안 했습니다. 다른 면은 내렸는데 불닭볶음면은 안 내렸고요. 해외 비중이 많거든요. 이 삼양식품이 주가가 좋은 게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해외 쪽은 뭐 가격이는 안 했거든요. 안 해도 잘 팔리는데 왜 내립니까? 근데 최근에 미주,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판매 법인까지도 설립을 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조금 더 기반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가격 인하했지만 해외는 제외됐고요. 국내 내수에서 라인업 가격 인하해서 좀 빠졌습니다. 그럼 미주 이쪽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할랄 시장이죠. 할랄 시장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가 더 좋을 수 있다. 해외 쪽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이렇게 조정을 받나 싶더니 약간 지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조금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지금 중앙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죠. 절대적으로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일단 위를 보면서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농심 14.6배입니다. 같이 라면 하죠. 여기보다 사실은 삼양식품의 해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8배 PER이 있는데 여기보다 더 올라가서 시장 평균 한 12배 내외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 16만 2천 원대에 있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29%입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SK바이오팜, 펀더멘탈로 삼양식품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무비스발 영향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내림세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1%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일면 흑자 전환인데 어닝 미스. 하지만 2분기는 선방했다. LCC주 살펴봤고요. LCC주 가운데서는 진에어를 꼽아봤습니다. 면세점과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카지노까지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과 펀더멘탈, SK바이오팜과 삼양식품 함께 공략해봤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